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3가지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피부의 투과염, 피부 투과도 증가, 피부로 인해서 흡수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혈관의 투과도입니다. 혈관이 벌어지면서 그쪽으로 외래 물질들이 들어와서 피부염이 악화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장부간의 문제, 장부간의 문제에 의해서 투과도가 증가하는 그런 3가지 흡수 기전이죠. 오늘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의 투과도의 증가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피부에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외래 물질들이 피부 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피부 장벽의 투과도가 증가하는 건데, 피부 장벽의 투과도가 증가하는 원인들은 사실 첫 번째는 피부염이 악화됐을 때 그럴 수 있죠. 피부염이 악화돼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홍반 구진들이 생기고 진물이 줄줄 나게 되면 투과도가 증가하겠죠.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을 때 피부 자체의 보호막이 약화되면서 피부의 재생이 안 되면서 각질층이 무너지는 과정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를 긁었을 때 외상에 의해서 피부 상처가 벌어지면서 투과도가 증가하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각질을 제거한다던가 하는 것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습제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보습제 성분이 들어오면서 피부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아토피가 생겼을 때 피부염이기 때문에 피부의 투과도가 증가를 하면서 외래 물질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염증 반응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피부의 투과도의 증가입니다. 즉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어막이 무너진 거죠. 두 번째는 혈관의 투과도 증가입니다. 2차 방어선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토피가 어디에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토피가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는 아이들 아토피, 유아 아토피는 사실은 전형적인 아토피가 아니라 단순 습진, 태열이기 때문에 얼굴이라던가 이런 데 많이 생깁니다. 습진이에요, 습진.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되면서 어떻게 돼요? 만성화되면서 성인형 아토피로 증가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아형 아토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목이라던가 이런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혈관의 투과도 증가입니다. 접히는 부위는 따뜻하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부위예요. 즉 따뜻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관의 투과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항원, 외래 물질들이 쉽게 들어오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목 같은 데도 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목에 아토피가 많이 생기고 오금 부위에 많이 생기고 팔꿈치에 많이 생기는 거죠. 즉 2차 방어선인 혈관의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부간의 투과도의 증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장누수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토피는 장누수증후군 때문에 생겨. 그러면 유산균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아토피가 나아라고 막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카테고리 중에서 아주 한 부분, 그쪽 파트만을 띄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장부간의 투과도가 증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누수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리키거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장내 점막이 늘어나. 그러면서 외래 물질이 쉽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그게 외래 물질이 쉽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또 밖으로 나가. 그러면서 유입과 유출이 잘 되면서 누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장누수증후군이거든요. 이게 바로 장부간의 투과도가 증가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데 아토피의 모든 원인이 장누수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장 때문에만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토피 비염이 생기는 분들이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럼으로써 외래 물질이 잘 되는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장부간의 모든 밸런스가 깨졌을 때 투과도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그걸 투과도를 조금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장부간의 한열, 조습의 편차가 생기는 거죠. 간에 열이 많고 위에 열이 많고 이런 염증 반응들이 잘 생길 수 있는 항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의 열을 낮춰주고 위의 열을 낮춰주고 하면서 투과도를 줄여주면 아토피가 호전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뭘 먹어야 돼요? 아토피에? 아니면 아토피에 뭘 먹지 말아야 돼요? 아토피에 좋은 음식은 뭐예요? 라는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즉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 오게 되면 1차 방어, 피부, 2차 방어, 혈관, 3차 방어, 장부간의 편차. 제일 먼저 3차 방어선 먼저 궁금해 하시거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뭐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라는 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토피의 본질은 아니에요.
아토피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발병 원인 그리고 내 몸의 장부간의 편차를 잡는 그런 부분의 본질적인 문제고, 첫 번째 방어막, 즉 피부의 투과도를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이냐, 각질층을 얼마나 보호할 것이냐, 피부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날 것이냐, 샤워를 할 때 샤워를 얼마나 빨리 끝내서 피부의 각질을 보존할 것이냐, 피부 장벽을 얼마나 보호할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예요. 제발 첫 번째를 좀 지켜서 해주세요. 세 번째 가지 마시고 첫 번째를 잘해야 두 번째를 할 수 있잖아. 혈관의 투과도의 증가, 혈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투과도를 줄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 즉 열의 문제죠. 따뜻하게 자지 말고 약간 시원하게 상쾌하게 생활하고, 그래서 피부의 열을 낮추는 건데 그게 바로 열을 낮추면서 생기는 혈관의 투과도를 줄이는 과정이죠. 너무 뜨겁게 되면 어떻게 돼? 피가 뜨거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열이 맺히게 되죠. 그게 바로 혈관의 투과도가 증가하는 거거든. 두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상쾌하게 냉팩해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혈관의 투과도를 줄이는 거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부에 대한 열 관리, 그게 바로 두 번째 혈관의 투과도를 줄이는 겁니다. 1차 방어, 2차 방어 다 했어. 그 다음에 3차 방어죠. 3차 방어 음식 관리죠.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서 간해열을 낮춰야 될지, 명상을 해야 될지, 운동을 해야 될지, 이런 거죠. 몸을 튼튼하게 해서 장부간의 편차를 바로잡아줄지에 대한 세 번째 문제가 되죠. 1단계, 2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를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토피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피부, 아토피 피부염의 1차 방어, 피부, 겉, 표면, 피부 장벽. 2차 방어, 혈관, 투과도. 3차 방어, 장부간의 편차, 장부간의 투과도.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인데 3차 방어 먼저 하려고 음식 관리 열심히 하신다고 아토피가 낫는 거 아닙니다. 1차 방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방어, 피부의 온도. 3차 방어, 그 다음에 음식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 이런 것들, 몸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했을 때 아토피는 반드시 치료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토피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료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